오늘 밤 브리핑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노지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제가 다정하게 얘기했죠. 좋죠?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앞에 여는 말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노지문 기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택시 카풀 대타협 기구가 약 네. 한 달 반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네. 합의문에 따르면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고요.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총 4시간 허용한다는 겁니다. 네.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국민 안전과 택시 공급 조절 차원에서 초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개인 택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산악금 문제 때문에 그 기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네, 앞서 합의문에 담긴 내용 중에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게 사실상 산악금 폐지와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걸 합의문에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네.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법안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카풀 대책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의 경우에는 입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3월 국회에서 앞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중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카풀 서비스 다른 업체들, 카카오 모빌리티를 제외한 업체들도 참가를 했습니까? 이번에 참여한 업체는 카카오 모빌리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해결이 돼야 되겠죠.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한마디를 짚어보는 이번 주 말말만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은 뭡니까? 네, 첫 번째 말은요. 아방궁이 맞는 것 같다입니다. 아, 예.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 5일 봉하마을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네. 권 여사는 황 대표에게 집을 소개하면서 아방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요. 이 아방궁이라는 표현이 한국당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 사절을 비판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네. 점에서 뼈 있는 농담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권 여사가 농담을 했을 때 황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 모두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방궁 건축가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지으신 분들이 거기를 방문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장명을 하신 분들이기도 하죠. 예. 네네. 그 황교안 대표가 아주 그 넓은 행보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로 선출이 된 뒤에 네. 연일 여러 행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된 발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누리꾼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다 이런 말을 해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고요. 또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촛불 청구서를 찢어버려야 한다라면서 뭐 촛불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도 했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그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문세 씨 팬클럽의 한 사람으로서 네. 문세먼지는 좀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정부 비판은 모르겠지만은 예, 좋은 노래 많이 부르신 분인데. 자, 두 번째 다른 말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오빠도 끝까지 나 위해서 모든 거 걸고 할 거 언니랑 다 아는데 조선일보 방송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인 고 이미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친오빠에게 한 말입니다. 예. 엊그제 MBC PD수첩이 이미란 씨의 사망 전 음성과 유서 내용을 공개해서 파장이 상당히 일고 있죠. 이 씨가 남편 방 사장과 자녀들에게 폭행, 폭언을 당하고 또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았다. 결국에는 내쫓겨졌다라는 내용의 보도로 상당히 공분을 사기도 하고 재수사 요청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 사장을 비롯한 조선일보 사주일가는 고 장자연 씨 사건과도 연관된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죠. 이 관련된 논란도 장자연 씨 10주기를 맞아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조선일보 내부에서
부끄럽다면서도 또 방 사장을 조선일보와 연관짓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한 기자는 그 기자들의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방용훈 사장이 조선일보 주주인 것 말고는 공식 직함은 없지 않느냐. 또 안 그래도 부끄러운 일 투성인데 이런 걸로 또 까여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분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네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도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아무래도 뭐 나올 때는 기분이 좀 좋아졌지 않겠어요? 네,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소 모습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보석을 요구한 바 있죠. 네. 물론 이번에 허가된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워낙에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내세우다 보니 어제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도 관심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네. 뭐 대부분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 보인다. 그렇게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네.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고문이 원래 나올 때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본인이 민주화 투쟁으로 5차례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을 들어서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이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아픈 사람은 회복이 되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노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